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네. 맨 마지막에 네.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이에요. 정말 이제는 버틸 거냐? 아, 네네. 이제는 그쵸. 양도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았잖아요. 2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버티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 제가 이제 손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법도 같이 바뀌지 않겠냐. 근데 세법이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 해서 바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요?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하는데 손님분들한테는 10년 버틸 자신 있으면 매년 1억씩 내면서 10년 버틸 자신 있으면 그러면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종 기자 이용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의 김재현 회계사입니다. 네, 회계사님. 지난 3화 종합부동산세 Q&A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분으로 치면 66,000분이고요. 시간으로 치면 1,100시간, 일일로 치면 46일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네. 댓글로 또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답글도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좀 관심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저번 촬영 이후에 7월 10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발표가 됐고 이때 담겨있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종부세까지 모두 인상하는 이 개정안들이 8월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에 따라서 종부세 납부세액과 그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주택자분들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내가 종부세가 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준비하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머니방이대 오늘의 주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개정 Q&A입니다. 회계사님, 그러면 지난 영상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공동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그래서 임별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합산을 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6억 원 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일종의 할인율의 개념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는 90%, 내년에는 95%를 반영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 또는 전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 종부세 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번 세법 개정은 1주택자도 약간의 세금이 오르긴 하지만 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개정사항들은 올해 종부세 납부분이 아니라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고지될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내년 12월 고지서부터 올라간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은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거네요. 종부세 세율 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가 상승하지만 다주택자 세율은 표를 보시면 최소 0.6에서 0.3%까지 각 구간별로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직전 연도에 150%,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200%, 3주택자부터는 300%까지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300%까지 상한선을 더 높였습니다. 그럼 다주택 세율이 약 2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혜택은 없나요?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우선 기본 공제가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유한 사람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공제를 해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 공제율을 10%씩 더 올리고 그다음에 전체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합계를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1세대 1주택자라 그래서 무조건 이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만.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이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다주택자에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법인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법인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동일하게 법인도 기본공제 6억 원을 해주고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또 중과된 세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께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을 해서 개인과 법인 공제도 2번 적용받고 세율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서 일종의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막고자 법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공제를 아예 적용을 해주지 않고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세율 구간도 아까 앞서 보셨던 개인의 최고 세율, 최고 구간이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3% 그리고 중과 세율의 경우에는 6%인데 이걸 누진 세율도 아닌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을 법인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10억에 원래 기본공제 6억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빼주지 않고 곱하기 단일 세율 3%. 그럼 3천만 원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부담 상한도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데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종부세가 얼마나 오를까요? 그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주택자라면은 정말 내가 종부세 그 과세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기본공제는 6억 원 또는 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9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이거를 또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공시가격이 9억 또는 12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살펴보시면 전국에 있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미만인 주택이 전체의 95%,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 전체의 97%입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럼 공시가격 9억 원이라고 하면 시세는 한 13에서 15억 원 정도,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시세는 18에서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와닿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24평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금 시세가 한 14억 정도 합니다, 현재. 이게 공시가격이 한 8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이제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랑 종부세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더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산세는 이제 동일할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겠죠. 공시가격 9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모두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45평형 제가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공시가격이 한 12억 정도가 돼요. 이게 시세가 18억인데요.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9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니까요. 그럼 올해는 85만 원이 나올 거고요. 종부세가. 내년에는 세율이 인상이 돼가지고 123만 원까지 약 38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를 만약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각자 6억씩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를 반반을 갖고 있게 되면 6억 네네. 종부세가 없어지죠.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를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좀 고가 주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서초 반포자이가 34평형이 공시가격 20억 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는 한 2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세가 668만 원, 종부세가 61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종부세가 한 843만 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계산해드리는 이 숫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없다는 가정하에 세율 인상에 대한 효과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된 세율이 적용이 되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제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34평형이 공시가격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시세는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두 채를 갖고 있으면 공시가격 총 2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592만 원, 종부세는 1297만 원이 나와요. 내년에는 세율이 올라간 거 적용을 하면 2,800만 원, 2,828만 원이 나옵니다. 와, 2배 뛰네요. 두 배가 더 넘게 더 뛰는 거죠. 넘게 네. 와. 자, 내년에 만약에 서초반포자이를 34평형 공시가격 20억짜리를 두 채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40억 원의 공시가격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1,336만 원, 종부세는 4,674만 원입니다. 근데 이 종부세가 내년에는 세율 인상안만 반영을 해도 1억이 넘어요. 야. 1억 497만 원이 나옵니다. 네네. 아, 이 감당 못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확실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번에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딱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랑 해당은 없지만. 와, 그러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절세 전략이 네.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마땅한 전략이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그럴 대책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기존에 다주택자분들이 많이들 선택하셨던 방법이 일단 법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네. 법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개정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이 신탁이 원래 목적은 이제 관리나 처분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은 상속 증여에 따른 목적 때문에 이제 신탁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명의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내 명의가 아니라 수탁회사, 네네. 보통 은행이죠. 네. 수탁회사 은행의 명의로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겁니다. 네.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하나가 은행의 명의로 바뀌면서 각자 따로따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그렇구나. 악용을 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올해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는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인 내 재산으로 보고 내 주택수와 내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더 이상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들 했어요. 네네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둘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이 주택은 아예 없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해요. 이번에 8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4년의 단기임대주택과 8년 장기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임대사업자 유형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라는 이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이런 방법들은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개정안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머니방이 됐는데요. 아예 이 다주택자 법인의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다주택자로 남아있고 싶다면은 이 종부세를 내면서 버틸지 아니면은 세대원 간에 가족 간의 주택수를 좀 분산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양도하는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일반 세율하고 중과 세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별 주택수를 가능하면 1주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아까 계산 드렸던 내용 중에서
서초반포자이를 공시가격 2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을 때랑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공시가격 10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공시가격 총합은 20억이 똑같죠. 네. 근데 같은 공시가격을 한 채 가지고 있을 때랑 두 채 가지고 있을 때 차이는 세율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종부세가 어떻게 나눠지죠? 매년에 보시면 총 보유세가 1,500만 원, 네.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네. 두 채를 갖고 있으면은 3,400만 원. 그 두 배가 그냥 됩니다. 네, 두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주택수를 1주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증여하는 걸 보통은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증여세 취득세가 또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주택 증여세율이 네. 증여를 할 때 취득세율이 기존에는 4%였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율이 12.6%, 아, 3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증여를 통한 퇴로도 이제 네. 막아버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가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공시가격 3억을 넘지 않은 주택이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해서 주택 수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폐지된 임대사업자 유형은 4년짜리 단기와 네. 8년짜리 장기 중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들이 기준 시가 6억 미만이고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시면 지금 등록을 통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매입 임대주택, 내가 사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건설해가지고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건설 임대주택도 지금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양도밖에 답이 없을까요? 양도가 답이라면 양도에도 절세 전략이 있나요? 사실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는 좀 자주택자분들 또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고민하실 단계가 됐어요. 자, 고가주택을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기준 시가 20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아까 서초반포자이를 한 채 갖고 있을 때 총 보유세가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공시가격 20억짜리 주택을 하나를 더 갖고 있을 때는 아까 제가 1억 1,800만 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공시가격 2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1,500만 원. 네. 근데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었더니 기본적으로는 2배 정도 보유세가 나와야 되는데 네. 1억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이 한 채를 더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매년 종부세를 1억씩 더 낼 거냐? 네. 그러면 내가 종부세를 매년 1억씩 내면서도 이득이 남으려면 매년 시세가 1억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1억이 더 오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1억이 올라도 나중에 실제로 팔 때 또 양도세가 나오죠. 네네. 다주택자분들도 양도소득세가 네.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보통 50%에서 80%까지도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적어도 2억이 올라야 매년 2억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50% 세금을 내고 남은 1억을 가지고 종부세를 낸다. 야. 그래야지 수지가 맞는 거죠. 야, 매년 2억.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도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와,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았잖아요. 2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버티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손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네. 법도 같이 바뀌지 않겠냐. 근데 세법이라는 게 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바뀌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풀어졌다고 하는데 네. 손님분들한테는 10년 버틸 자신 있으면 매년 1억씩 내면서 10년 버틸 자신 있으면 아, 네. 그러면 버티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럼 양도할 때 어떤 절세 전략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만약에 양도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보유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게 첫 번째 시기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 세율이 또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추가된 세율이 10%였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10%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양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개인인 경우에 내가 개인인데 다주택자다. 네. 근데 한 세 채가 있는데 어떤 주택부터 파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하시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 그리고 그 주택 중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 주택을 제일 마지막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으로 두시고 나머지 주택들 중에서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파십시오. 그리고 파는 시기는 내년 6월 1일이 일단 1차적인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분들이 1년에 2채 이상의 주택을 팔 때는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2채를 같이 파는 것보다는 네. 기왕 파실 거면은 올해 한 채, 내년에 한 채를 파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정말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달아 대책이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회계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개인적인 판단이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댓글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방에 대해서는 김재현 회계사님과 함께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화에서도 여러분들의 머니를 지키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